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출근길에 비가 또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 운전하시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제 장 마감하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잭스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잭스놀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파월 의장이 비둘기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시그널 받으셨죠?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긴 했는데 잘한다.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해서 페드워치가 확 올라갔는데 맞아요. 주말 사이에 또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80%대로 금리 인하 확률 반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도 훈풍 받으면서 코스피가 0.8%대 상승, 코스닥이 확실히 강합니다. 네. 거의 2% 가깝게 1.9%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면은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코스닥 그렇죠. 쪽으로 조금 더 수혜인가 뭐 이런 평가일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뭐 중소형주도 봐야 되고 네. 금리나 수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아마 날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벽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또 국회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에 만나는 그 남자를 월요일에 저희가 땡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남자를 저희가 약간 이렇게 이번 주말 좀 바꿔봤죠. 그렇죠. 네, 위치를 살짝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히어로가 돼주실 박재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상승 요정 긴급 투입. 그래서 오늘 상승하나 보다. 참 코스닥도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뭐 시계추는 다시 금요일로 돌아가야 네. 될 것 같고 네. 금요일 날 여러분들 시장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오랜만에 우리 파월의 비둘기 가면을 씌워주셨고 네.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더리움이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진짜. 놀랐어요. 뭐 사상 최고가라고 하더라고요. 4,900달러? 맞아요. 뭐 여기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 2, 3년 전들은 이제 개인들이 뭐 좀 주가를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매머드급 기관 투자자들의 계속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고 이것들이 또 금융 쪽의 어떤 비트코인 관련돼서 세컨더리 두 번째로 이제 대체제 효과로서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융 쪽의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체는 좀 열어봐야 된다라는 약간 반신반의한 그런 영역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은 소위 위험 자산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러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중소형주 그러니까 파월이 단단하게 공구리 친 이런 상황에서 공을 튀었을 때 무엇이 튀어 올라왔는지를 쭉 한번 망원경을 끼고 봤더니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 그다음에 약간 금리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성장주들 또 제약바이오 흐름들도 올라왔고 또 테크 종목들도 다시 올라왔고 그런 흐름이 또 연결이 한국 시장으로 좀 전이를 해야 되는데 또 주말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허재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소화를 가장 했고요. 한일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의 어떤 회담을 네. 통해서 매출 전표를 끊어서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은 청구서를 가지고 올 건지 이거의 어떤 결과물을 어떤 걸 갖고 올런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네.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좀 노란 봉투법이라는 통과가 됐죠. 또 네.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영역은 기승전 로봇이다라는 네. 오늘 그래서 로봇주가 띠으로 올라가는구나.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영역의 카르텔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들은 좀 힘을 못 쓰고 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노조가 탄탄한 산업계 이쪽은 약간 시클리컬 쪽에서 약간 이런 산업재 영역의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좀 무거운 형태의 흐름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지만 또 금리의 어떤 내러티브, 그다음 금리 인하가 또 다시 확률이 8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90대 이상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일정이 거의 거는 컨빅션이다라는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또 다시 바이오가 또 날개를 후다닥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또 성장주의 대표적인 영역이 또 로봇이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엔비디아가 뉴 브레인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또 아이템이 또 출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다음에 금리 인하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저번 주에 한국에서 7대 성장 전략에 대해서 로봇 산업까지 네. 끼어 있었던 영역이다 보니까 네. 교집합 이꼬르 로봇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쭉 몇 달 동안 누워있던 섹터가 로봇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어떤 또 우리 같이 살을 섞고 있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개별 작은 네. 로봇 종목들도 제법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상황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네. 그리고 조선 쪽 그리고 뭐 건설과 관련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강하진 않은데 네. 보합권에서 버텨주는 정도.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좀 방향성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이었던 상황인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HBM4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고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당장의 수율을 논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 돼야 수율에 대한 진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모습들인데 중요한 건 사실은 로봇이라는 테마를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가 사실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역할이 좀 돈독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되는 긍정적인 뉴스도 사실은 테슬라 산업에 대해서 특히 휴머노이드 산업과는 또 맥을 또 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고 다만 네. 지수대로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수급의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면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유동성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68조고요. 지금 신용 잔고가 22조예요. 즉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한 30% 안쪽으로 지금 신용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야, 이거 위험한 시그널이야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반대 의견. 근데 그 22조라는 신용 잔고가 저번 달에도 22조였거든요. 저번 달에도 22조. 그러니까 더 신용 잔고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장이 좀 빠지면 예탁금이 좀 살짝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전혀 68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쫙 V자 반등하고 있지 않지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구조는 좀 뭐랄까 위든 아래든 방향성 탐색 기간이지 네거티브하게 뭔가 분위기 전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웬만한 애널리스트든 여전히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서히 재밌는 현상은 하이닉스는 조금 한 단계 좀 레벨 다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수급상.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삼성전자가 좀 편안한 선택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삼성전자가 단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편안한 답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실무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테스나 원익 IPS나 뭐 여러 가지 IT 장비주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 근데 최근에 IT 장비주들을 탐방을 가보시면 별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기대가 뿜뿜인 상태에서 탐방을 막 가서 이 IT 장비 회사들과 막 티키타카를 하는데 정말 선물 그 꾸러미를 가져올 게 없는 그러니까 얘가 허탈한 마음으로 퇴근을 그러니까 탐방 탐방 보통 한 서너 시에 잡거든요. 서너 시에 탐방하고 한 1시간 반 하고 집에 오는 그 발걸음이 엄청난 머리 고민이 되는 거지. 주가는 계속 좋고 수급은 들어오는데 실제 탐방 가서 이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내용이 없. 당장 별 게 없어.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일단 2분기서부터 여러분은 실적 우리 시즌 굉장히 좀 혼돈스럽고 멀미난 장세였잖아요. 네. 뭐 스트리트 컨센이고 뭐고 뭐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워낙 눈높이가 낮은 아이들은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 장비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연히 탐방 가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오겠죠. 실제 탐방 간 사람들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하반기의 실적은 어떨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투자, 캐펙스 투자와 이 장비 수주, 그 다음에 이 선단 공정 전환에 관련돼서 우리 장비사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 별게 없습니다. 요거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답은 지금은 뭐 별거 없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정책으로서 대응을 많이 하셨습니까? 뭐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셀트리온도 그런 하나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국 공장을 하나 인수한다라든지 그렇죠. 관세로부터 뭔가 이 체력을 잘 극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삼성전자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미국에서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매출의 이런 공급 이런 거는 뭐 논외로 하고 과연 미국 공장의 투자 캐펙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구체적인 답안을 밸류 체인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나 네. 이거 얼마나 투자할 건데 네 장비가 얼마나 필요해. 이걸 먼저 선두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다소 조금 이렇게 티키타카하고 있는 의견들이 좀 교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것은 당장의 가시적인 기업 이익으로 전환될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뭔가 수주의 어떤 다시 꽃길이 한번 다시 우리 IT 장비들에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시작된 게 다 관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캐펙스 투자는 적어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일어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IT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흐름들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는 IT 장비주도 네. 약간 에피타이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보로 네. 거센 상법 상법 개정안.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했나요? 아마 네. 여당 주도로 네, 통과했을 여당 주도로.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삼성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부장님 네. 나오셨으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 네. 뭐 이제 국유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삼성의 지분도 미국 정부가 좀 취득을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뭐 국가 자본주의냐 이런 비판을 받다가도 삼성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오히려 좀 안정적인 거 아닌가?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고 좀 네. 확인되면 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릴 아직 건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그 해외 사업부, 특히 미국의 사업부가 따로 떼내서 나스닥이나 어쨌든 미국 시장에 또 상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할 상장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뭔가 아직은 뭐 내용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수단화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삼성전자 엔타도 좀 내놔 대신에 네 지분 좀 갖고 와라는 것들 그게 단순하게 지분 욕심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뭔가 파트너십 개념으로 갈런지는 그러니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명확화되면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네.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거는 이제 오늘이 8월 25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9월이거든요. 마지막 마지막 주예요. 주잖아요. 8월 마지막 주예요. 네, 그래서 네. 9월 투자 전략을 10분으로 서머리해서 좋아요. 말씀을 가봅시다. 드릴 네. 건데 일단 혹시 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질문 없어요? 없어요? 중간중간 보면서. 치고 들어갈게요. 저희. 진짜. 네, 보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또. 네. 가지고 오신 거 보면서 9월 전략. 역시 잘해요. 네. 만화 한 편 보시죠. 네. 많아요. 예. 자, 2025년 남아 있지만 달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달러에 알고 있다. 뭘 알아? 약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과 닮은 듯 다른 길인데 만화 한 편 보면요.
자, 예상대로 우리 8월에는 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뭐 비스무리하게 맞췄죠. 그래서 2025년 남아 있는 거는 달러가 중요하고 정책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도 되면 약세로 될 거고, 달러 유동성도 많아질 거니까 약세 될 거고, 그리고 달러는 선진국의 경기차, 선진국 경기차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 지표가 오히려 미국이나 이쪽보다 그러니까 US와 넌 US 간의 경제 그 흐름, 경기차가 조금 더 넌 US가 양호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달러 약세는 될 거라고 전망해. 이게 똑똑하네요. 자, 그래서 9월은 네.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어떤 형태로 확인할까? 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정책 모멘텀이 확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스탠스가 어쨌든 정책 모멘텀 역할을 해줄지 저는 한번 좀 응원해 보고 좀 목소리를 좀 내주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결론은 지수 레벨은 어떻게 봐라고 이제 우리 여학생이 질문하니까 네. 우리 남학생이 이러죠. 지금보다는 연말이 좋을 것 같고 연말보다는 2026년 내년 6월이 더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서 AI 수요 확산. 요즘에 AI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버블론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샘 올트먼,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버블로 나 어느 정도 어그리해 하지만 캐펙스 투자 확대가 되는 거는 그 버블 논란을 잠재울 거야.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사면 돼? 그렇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사야 돼?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가볼 때는 K컬처 좋을 것 같고, 금융, 관광, 소비 관련주 좋을 것 같아. 금융은 글쎄, 방금 우리 얘기했던 상법 관련돼서도 자사주 소가 이런 것들 다 연관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재가동될 가능성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NH 하우스뷰를 하나의 만화로 요약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니들은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제가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테마로 즉 AI는 살아 있어. 네. 살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삼전, 하이닉스, LG CNS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K컬처, 요거는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중국 K컬처 관련돼서 엔터도 마찬가지지만 네. 약간 윗꼬리를 달았어요. 네. 윗꼬리를 달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중국 모멘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이슈인데 그래서 약간 미국 관련돼서 방미 일정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다 내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쪽 섹터에서 노이즈가 좀 있었고 차익률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아세안 이후 10월에 일정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에이펙 그래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APEC.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노이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이때 이제 어쨌든 다시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저희의 전략이긴 한데 그 종목이라도 체크하면 E&M, YG엔터, 삼양식품 뜨니까 요즘에 스프 관련돼서 S&D 네. 관련 회사들도 여전히 좀 인기가 있고 KTNG는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전자담배를 좀 가끔 피는데 담배값 인상과도 연관이 좀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담배값 인상 때문에. 지금 한 갑에 한 5,000원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0,000원까지 갈래나? 이게 2배나 오르면 이게 그렇게 오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채팅창이 안 나오는구나. 네네. 여러분들은 얼마면 담배를 끊으시겠습니까? 10,000원이 만 원이 마지노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여기 방송 중에 아마 흡연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담배값을 10,000원 인상하면 담배를 끊으시겠습니까? 올려라라는 분들 계시네요. 호시행님께서는 올려라. 이게 피시는 분과 안 피시는 분들 그리고 차이가. 피시는 분들도 아싸리 올려라 욕먹기 싫으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욕먹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싸리 올리고 안 필 사람들 안 피고 대신에 그 흡연 세금으로 필 수 있는 공간을 더 조성해줘라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2,3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 좋아요. 하여튼 뭐 KTNG 그런 이슈가 있고요. 신세계, 코스맥스, 롯데관광개발을 이제 K컬처로 담아놨고요. 9월 정기국회가 되게 중요한 또 정책 모멘텀 이슈가 되는데 CJ 지주사죠. 키움증권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 대내외 정책으로는 요거는 사실은 세론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상승폭이 나올 수도 이거 사실 조선주만 넣었는데 사실은 뭐 조합방 다 해당되는 거죠. 네. 조선주도 해당될 수 있고 네. 방산도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네. 이제 저 방산에서 이제 가장 네거티브한 결과만 이거예요. 자기네 거 무기 어느 정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가 어떤 카드로 우리 한국이 네. 대응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는 당연히 금리와 연관되는 이슈니까요. 네. 이 종목들은 하나의 예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달러 약세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차가 축소가 된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 지표는 개선이고 미국과 주요국의 성장률 차이가 이제 1% 미만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러우가 이렇게 종전 기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저유가가 또 최근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로존 경기는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근거. 지금 뭐 보시는 지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초과 유동성 좌표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 M2 증가율 빼기 명목 성장률이래요. 이게 이 좌표인데 지표인데 플러스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요 QT 아시죠? 네, 네. QT가 서서히 마무리 수순이다. 그게 결국 뭐다?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다. 달러 공급이 확대가 되는 거다라는 것들이죠. 마지막에 바로 기준금리가 인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는 저번 주 주말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경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대부분 패널들은 아마 전 안 봤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상승 시 현금 비중 확대를 해라. 아니,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는 종목 장세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들이대더라도 지수 인덱스 플레이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수가 상승 시 약간 종목으로 못 오른 소외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라, 뭐 매매에 동참해라 이런 전략은 아마 내세울 것 같은데. 아마 증권사들도 뭐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의 전망을 보자라면 3,200 넘어서면 비중 축소. 또 3,100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비중 늘리는 전략. 요 100포인트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략을 해라. 스윙 매매를 해라라는 건데 자, 문제는 왜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파월이 정말 비둘기로 변신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격투.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죠. PC도 나올 것이고 또 수요일, 목요일에는 우리 빅테크 주인공 역할을 했던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죠. 나올 것인데 네. 자, 중요한 건 성적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전망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물론 중국에 관련된 뭐 H100에 관련되는 납품은 좀 늘어난다 하는 건 긍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버전에 관련돼서 출시 일정, 그다음에 수요에 관련된 예측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외 급등이냐, 시간의 급락이냐에 따라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한국 시장에 테크 관련된 종목들, 그 성장주 종목들에 대해서 흥망성쇠가 아마 그날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목격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과연 파월이 여러 가지 경고 등은 내렸어요. 근데 네. 금리 인하라는 거에 컨빅션으로 시장을 해석을 해버린 거죠. 중요한 금리 인하의 속도가 전 중요해요. 네네. 금리 인하 올해 2번에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한국 애널이든 미국의 애널이든 매니저든 그리고 파월 형님도 이 컨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의 금리 인하의 이 궤적의 흐름,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즉 NH 하우스뷰는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거다가 일단 저희의 하우스뷰입니다. 올해의
인하하는 속도보다 내년에 인하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저희 컨센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건 두 가지 논란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증권사 직원들이 네. 다 똑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 가는 그 PB와 어느 지점에 저 PB의 생각이 다르고 또 저 증권사의 PB가 다르듯이 다 제각각 생각인데 자, 제가 금리나 속도를 만약에 여러분들 뚝뚝뚝뚝 금리나 속도를 내년부터 빠르게 가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증시의 호재야. 금리 인하 드디어 이제 결국 이런 거잖아. 결국에는 기승전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 트럼프 대통령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희망하고 그거에 대한 결국 지금 여러 계단식으로 지금 다 메꾸고 있는 거야. 이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잖아. 결국 사야 돼. 버블? 야, 2000년도 때 IT 버블 여러 가지 유명한 시스코라든지 이게 PER 130배까지 갔어. 빅테크들이 그때 PER 100배까지 갔어. 지금 빅테크들 M7만 해도 PER이 30배밖에 안 되잖아. 물론 팔란티어는 무려 200~300배라는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는 PER이지만 지금 M7만 모아서 지금 PER 따져보면 그렇게 비싸니? 아직 버블은 용인될 수 있어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금리 인하는 결국 주식시장의 상승이다. 미국 시장은 아직 끝이 아니다. 버블의 정점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반대로 야, 얼마나 안 좋으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것 같으면 저렇게 금리 인하를 후다닥 빠른 속도로 하겠니? 라는 거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고용이 좀 가장 망가지고 중요한 있는 것 같아. 가장 뭐 중요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거잖아요. 지금. 관세로부터 4월부터 시작된 관세 이 이슈가 네. 결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사람을 안 뽑아요. 신입 직원들을 잘 안 뽑습니다. 그게 굉장히 경력직도 물론 능력 있는 경력직은 어서 옵시오 하겠지만 웬만한 기본적인 정상적인 이 완전 고용을 가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이 지금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이거 누군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사람 안 뽑잖아. 기업의 어닝은 오히려 인건비 축소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결국에는 중국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점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부정론자로 바뀐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번 패널들이나 여러 가지 주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쭉 한번 점검해 보면 네. 대부분은 오늘도 지금 시장이 막 뜨겁잖아요. 막 뜨겁고 여기서 더 사야 돼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맥들이 많고 아마 대부분의 현금 보유가 조금 되신 분들은 무리하게 그 주식 좀 갖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이제 마데카솔 발랐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편하게 계시고 더 여기서 들이대는 그런 물론 용감한 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지만 긍정론자는 돈을 벌거든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좀 약간 겁쟁이가 되어도 그게 여러 번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안 하면 본전입니다. 안 하면 본전이야. 그러니까 일부 현금은 조금 하지 말까? 나 계속 마이너스 기다려보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파월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이 순서도잖아요. 바로 비용, PPI, 그 다음 이제 CPI. 그러니까 9월에 8월 데이터가 9월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9월 17일 금리 인하라는 그 이슈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CPI의 결과물들은 8월의 결과값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 이건 한번 패스하겠습니다. 네. 자, 요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요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P&G, 펩시코, 나이키 요거는 여러분들 관심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요 기업들에 대한
경영 전략들은 한번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있으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비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네, 네. 가격 인상입니다. 네.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바로 이것이 물가전의 개연성으로도 연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제 하우스 뷰입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긍정의 내러티브는 여러분 안도의 한숨 쉬라고 이거 말씀드립니다. 바로 98년. 98년. 저는 이제 97학번입니다. 1998년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 1년 6개월간 무려 이만큼 상승했어요. 바로 그 시점이 언제였다? 바로 페드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98년대 흐름과 이 S&P 500과의 지수의 상관계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흐름들이 만약에 재현된다라면 쫄 필요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뭘로 이어졌다? 바로 IT 버블로 이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2000년도에 바로 빵 IT가 터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때부터 IT가 서서히 종목들이 차곡차곡 올라갔던 시절입니다. 차곡차곡 올라갔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점이 또 IT 또는 하나 더 한 제약바이오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와 IT 버블로 한번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갈 게 많은데 네. 우리 광고 잠깐 보고 와서 좋습니다. 잠깐 열 네. 식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박지훈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현재 0.6%대 상승, 코스닥 1.9%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얘기, 뭐 미국 시장 전반적인 뭐 경제 얘기, 금리 인하 또 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장까지도 연결 줘봐야 될 텐데 네. 뭐 금리도 금리인데 이제 우리는 정책 관련된 측면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료 보면 그 관련된 내용도 해주실 건가 봐요. 네. 이어가 보죠. 네, 잠깐 쉬는 시간 광고 타임에 제가 이제 뭐 받으셨어요? 종목들을 쭉 한번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네. 보니까 본인 소유의 종목들. 네,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 흐뭇한 그래요? 미소가. 그러니까 그 AI 버블로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한국도 마찬가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 캐펙스가 결국 딜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캐펙스 확대론이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 그래서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그다음 OBB 법안 이것은 결국 미국의 캐펙스 확대를 지지할 거다. 새로운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이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고, 자 저희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반응 이거는 뭐 귀에 딱지가 들 정도 다 네. 많이 들으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요게 좀 돼야 되고 하나가 좀 빠진 게 있네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이건 뭐 요것도까지 나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켜보시죠. 자, 그 저희의 그 지수 레벨 궁금하실 겁니다. 네. NH투자증권은 일단 3,600까지에 대한 지수 레벨을 내년 6월까지로 적어놨기 때문에요. 내년 6월이 3,600이면 지금 뭐 충분히 뭐 요런 궤적일 나타날 거다라고 일단 가상의 한번 밑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뭐 틀려도 저 욕하면 안 돼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3,400. 3,400? 예. 연말까지는 3,4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쭉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좀 종목 중심으로 한번 뭔가 의미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면 일단
저번 주 수요일이 오전에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나왔었죠. 그때 목요일 날 반등이 좀 있었고 좀 약간 아리까리했었는데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안도랠리 가능성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까지 빵 떠버리니까 오늘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특히 9월부터는 좀 사 모아야 될 것들은 오늘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좀 재미가 없죠. 이제 물산, 생명, 전기 이쪽서부터 이제 한 번 더 주가가 오르고서 또 전자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번에 삼성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조만간 거래 정지가 이제 될 이슈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자, 그것도 한번 삼성그룹 좀 잘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닉스를 활용한 기존 주도주. 자, 원전 노이즈가 굉장히 많죠. 네. 방산도 사실은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은 단기 상승을 했고, 웨스팅하우스 관련돼서도 사실은 막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캐나다계 사모펀드가 사실은 그쪽 주인이기 때문에 네. 인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한데 한번 그거는 뭐 소문이죠. 소문이긴 한데 자, 미국에서는 원전 관련돼서 이렇게 실제 본 사업을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 물산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건설이라든지 한국의 이 또 한수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은 반드시 같이 파트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전히 노이즈는 있습니다. 노이즈는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산조선이 일단 확률적으로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거는, LNG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자료가 많으셔서.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는 정여경 연구원이 이제 한 장 주신 건데, 네. 요것도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한데, 한국의 세 가지 화살이요. AI는 투자로 간다. 음. 그래서 AI 100조 원 투자. 이거는 한번 믿어보자.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가 될 거다. 소비. 네. 바로 이거는 소비는 어디? K 컨텐츠. 네.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산업 구조. 요거는 중소와 벤처 기업의 산업 구조가 이쪽에서는 뭐 약간 당근빛 정책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연간에 벤처 투자만 40조 원을 지금 조성을 지금 준비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대기업 쪽보다는 약간 중소기업의 약간 코스닥 쪽에 약간 부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정경은 굉장히 큰 양의 레포트를 썼는데 결국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조만간 나오셔서 이거 한번 얘기하지 너무 않을까 좋죠. 네. 싶은데요. 일본 시장이 굉장히 이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 좋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요. 지금 10시 반이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네.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 상해 지수가 이제 52주 신고가 흐름처럼 쫙 올라가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저번 주에도 한국처럼 중국도 기업들의 실적이 막 나오는데 네. 뭐 단편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그 전기차의 라이더를 생산하는 로보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보센스라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무려 그날 13%가 올랐어요. 금요일 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기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좋아졌거든요. 조금. 근데 주가는 13%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도 테크 중심 물론 중국의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네네. 그쪽입니다. 뭐 웬만하면 뭐 거의 10% 하한가 때려 맞아버리고 올라가면 10% 상승 막 이렇게 하는데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 로보센스는.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런 실적이 최근에 점검을 해보면 이 테크에 형성된 소프트웨어 기업,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이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들이 점점 실적이 좋아집니다. 텐센트 뮤직 호실적, 텐센트 호실적. 자,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많이 걸려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 주식시장 특히 중국 쪽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 제법 다시 중국 쪽도 버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정책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감산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 쪽에서는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가 주가가 안 될 때가 언제예요? 증설해라. 캐펙스 투자 늘려라. 생산 많이 해라. 이때가 거의 고점 신호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돼. 감사하네. 이럴 때가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쪽에 약간의 뭐 ETF 정도 여러분 계속 긍정적으로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니케이 관련돼서도 저희는 약간 톤을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니케이 상단을 공식적으로 45,500엔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림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니케이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무려 2025년 4월에 글로벌 폭락 맞고서 지금 쭉 올라가는 흐름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3,800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일본은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매수. 우리 저번 주에 제가 ADR 관련돼서 한번 네. 얘기했잖아요. 80. 코스피 80, 코스닥 80 되게 많더라. 여기서는 한번 기술적 흐름상은 오히려 매수 전략을 한번 취할 때가 거의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바로 등락 비율, 과매수의 지금 영역이 일본이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부장님 그래서 일본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근에 네. 보면은 뭐 하루하루 등락은 있는데 네. 그래도 일본 좋죠, 중국 좋죠, 대만 좋죠. 뭐 우리만 소외? 우리는 뭐 좋은 와중에 조금씩 이제 근데 조정이 좀 동아시아로 이제 돈이 몰린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는 시점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네. 대해서 계속 금리 인상해라라고 네. 미국에서 네.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네. 이게 돈의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또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 걱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 있을 수도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노이즈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만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과 좀 차이점이 뭐냐면 네. 정책적인 지원이 거기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뭐 자사주 매입을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이후의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지금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받쳐주기 때문에 약간 정부와 기업 간에 약간 박수가 손바닥이 잘 맞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도 자사주로 산단 말이야 라고 한다라면 외국계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 그들 나라의 자국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밸류업에 대해서는 정말 찐이구나. 온고잉하고 있는 정말 정책이 여러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온고잉한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여기서는 그냥 신뢰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과 한국과는 좀 차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은 밸류업을 하겠다, 뭐 상법 개정을 하겠다, 뭐 기업들에게 배당 관련돼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겠다, 개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명료화해야 되는데 약간의 지금 뭔가 계속 셈법 논리로 뭔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지금 오히려 그러면서 지금 또 한번 또 약간 좀 아쉬운 건 있지만 또 여론 체크를 또 해본단 말입니다. 또 상황 보면서 좀 다시 정책을 할게요란.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치면은 그냥 광행하고 뭔 소리야라고 지금 센 소리 나가면 안 할. 이게 충분히 이건 좀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부장님. 그래서 넘어가자. 일본 주식 네. 투자 전략을 요약합니다. 약세장 전환은 아닙니다만 조정장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네. 거고요. 일본에서도 어떤 주식이 탑픽이에요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자동차를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보다는 오히려 양호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금리 인상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험주, 금융주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 소니, 닌텐도, 산요를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게 K방산도 있지만 제2방산도 있습니다. 제2방산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2방산 관련돼서 미쓰비시 중공업 또 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당연히 낫죠. 나은데 이 전범 국가 일본 이 미쓰비시 중공업 요게 또 호주항으로 얼마 전에 또 수주를 땄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방산도 한번 관련돼서 요 종목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직도 일본 주식은 좀 크게 사야 되는 거죠?
뭐 작은 줄을 살 수는 없는 맞습니다. 느낌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위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는 게. 한 번도 안 사봐서. 네. 자, 뭐 AI에 관련돼서 버블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손익비를 지금 따지지 마라.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요 AWS 2006년에도 흑자 전환한 게 무려 8년 걸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의 AI 관련된 어떤 사업부에 대해서 지금 2년 좀 넘은 상황에서 지금 돈을 버니 안 버니를 논한다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니라는 것들로 저는 매듭을 좀 짓고 싶습니다. 여전히 AI 매출은 이쪽 영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픈 AI가 5천억 달러 밸류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위대한 기업은 맞다. 하지만 단기 이렇게 좀 밸류가 급상승한 거 좀 경계를 하자라는 거는 저희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오픈 AI 구주 취득했을 때 여러분은 이거 매수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지금 이만큼의 가격으로 여러분 사실 거예요라는 것들. 그리고 무신사를 지금 10억 밸류 만약에 야 재무야 이거 무신사 상장하기 전인데 이거 10억 밸류로 너 지금 한 5천만 원치 너 줄 수 있어. 너 빨리 갖고 와. 지금 내일 갖고 와. 500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 요런 질문을 바로 해보면 아 그래 근데 무신사 좋은 거 알겠는데 야 고밸류는 내가 그렇지. 그거는 좀 예. 아니다 이런 거와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AI 관련주 관련돼서 미국 쪽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저희 탑픽을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G 번호바 이건 뭐 전력 테마 관련돼서는 얘를 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조정시 매수다. 조정시 130달러 수준으로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로빈후드는 약간 이게 코인과 약간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좀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인이 올라가면 후드를 사야 된다. 코인베이스도 사야 되고 로빈후드도 봐야 된다라는 것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정말 AI 소프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 두 종목도 아마 해외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요 두 종목 많이 아실 텐데 조정 시 매수 전략 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IT 장비 쪽에서는 AMD를 저희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게 PBR 저희 1위 얼마인지 아세요? 2,950에서 한 3,000포인트 될 거예요. 지금이 그럼 1.1 정도 되나요? 조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조정 시 뭘 살 거냐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게 화장품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주가가 한번 차트 볼까요? 달바 글로벌이라고 혹시 아세요? 달바 글로벌 알죠. 알죠. 달바 글로벌? 네. 달바 글로벌이 지금 아마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오버행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상장사 때 투자한 이 자금들이 아마 이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100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한 70 정도는 또 나올 게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가격에는 안 팔아요. 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항상 신규주는 오버행 이슈, 오버행 출회되는 그 일정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얼마 전에 우리 이 회사가 IR을 했어요. 코스맥스는 계속 올라왔죠.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죠. 코스맥스는 그러니까 화장품계의 거의 형 노릇입니다. 네. 아모레퍼스픽도 있겠지만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큰 대장 역할입니다. 얘네들이 잘 돼야 뭐 나머지 기업들이 그래도 같이 커플링 될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IR을 했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스맥스 IR을 했더니 뭘 확인했냐? 과거, 현재 중요하지 않아. 이제 미래가 중요한데. 그렇죠. 저희 목표가 29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 네. 얼마라고? 지금 주가 얼마인데? 확인해 보죠. 지금 주가는요. 21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목표가 저희 수정하거나
내리지 않았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고 싶고 PER이 화장품 업종 내 치고는 싸다. 14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자라는 거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섹타는 여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아주 높다라는 걸로 결론 내리고 싶고 근데 이제 네. 코스맥스랑 같이 가는 애가 한국콜마인데 한국콜마는 노이즈가 좀 있나 봐요. 한국콜마 한번 같이 볼까요?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봅시다. 한국콜마. 한국콜마도 경영 분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음. 하던데. 한국콜마도 뭐 수급상에서 보면은 뭐 외국인들은 최근에 팔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네. 기관도 나갔다가 집 나간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연기금들도 네. 요건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네. 한국콜마는 저희 일단은 코스맥스부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종목까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 저희가 일단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아. 네. 원래 커버리지 안 하고 있다가 네. 달바글로벌도 24만 원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수출 모멘텀이 굉장한 모멘텀이 될 거다. 강력한 브랜드 중에 하나다. 자, 2분기 실적 봤더니 이거 밑줄 이거 안 했네 내가. 매출 비중이요. 해외 매출 비중이 63%까지 올랐습니다. 오. 굉장한 중요한 팩트거든요. 이거는 3분기도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2분기 해외 매출이 이 정도로 늘어났다. 성장 초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전망을 보고 있어서 네. 달바글로벌도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원전 관련돼서도 이미 워낙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저희는 뭐 이미 유출된 내용 가지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목표저가 추정할 때 원래 해외 원전 가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레포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전력 관련돼서는 이런 이슈에 도마 위에 올릴 때 하락을 한다. 오히려 줍줍을 해야 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원전 담당 관련 커버리지 종목에 대한 전략입니다. 원전 특히 한국전력부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전히 목표가 수정하지 않았고 하향하지 않았고 투자 의견 그대로 가져간다. 네. 원전 전략은 그대로 긍정적인 포지티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부장님 오늘 월요일에 나와주셨는데 한 월요일에 주간 뭐 나와주십니다. 살짝 전략 네. 한번 짜주시겠어요? 요약으로. 저희 뭐 현금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주? 자, 현금을 써라. 현금을 써라. 저는 현금을 써자라는 얘기고요. 종목 장세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비둘기파적인 연준 파월의 모습을 가지고 시장은 흥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대로 경고등을 날리고 있는 거는 물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달 9월에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자라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현금을 조금 보유하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일관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평이한 전략인데 저는 종목 장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팩트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컨센서스상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게 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별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라면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중국 K 관련돼서 K컬처 관련된 조정시 매수 전략. 네. 다만 중요한 건 이번 주 미국과의 담판 이후에 매출 전표를 갖고 올 건지 아니면 뭔가 청구서를 갖고 온 건지는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인 또 좀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네.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우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0.8% 묵은 네. 코스닥은 1.9%. 코스닥이 오늘 2% 넘길 수 있을까? 시원하게 한번 네. 2% 넘기면서 800선도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저는. 관전 네. 포인트고, 자 월요일 출발은 괜찮은데요. 저희 이번 주도 뭐 이슈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시장에서 돌아오면서 여러분과 또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